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 혹시 제거되지 않은 농약이 묻어있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과일별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도는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에 흐르는 물로 세척하면 물과 함께 잔류 농약이 떨어져 나가고요. 사과는 물과 식초를 10대 1로 섞은 후 담가두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사과 껍질에 묻어있는 잔류 농약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위는 소금을 푼 물에 1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면 잔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건물에 들어갈 때 종종 높은 경계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계턱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휠체어 이용자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계턱을 없애서 이동 편의성을 높인 디딤판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나 인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턱이 있습니다. 차도에서 인도를 통해 진입하기 위해서 또는 인도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고 낮은 진입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경계턱으로 인해 넘어질 뻔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무거운 카트를 들고 이동하는 사람이나 유모차, 휠체어를 이동시킬 때 경계턱이 높아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경계턱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약국. 출입문 앞에 높은 턱이 있어 약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데요. 이에 문 앞에 디딤판 설치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딤판 대리점주가 직접 방문해 디딤판을 설치하는데요. 조립 제품이기 때문에 설치가 뚝딱. 고무판으로 제작된 디딤판으로 소음이 나지 않고 불규칙한 경사로에서도 높낮이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어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실내나 실외에 높은 턱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디딤턱 설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서 만족해 하십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유치원. 아이들이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재밌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경계턱이 있는 부분에 디딤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무대의 턱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디딤판을 설치한 후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판. 이 발명품을 개발한 문동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설립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호미, 칼 등 제대로 모양을 갖출 때 쉼 없는 당금질과 두드림으로 정성을 다하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듯 저희 기업 역시 개발하는 제품의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노하우를 통해 디딤판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등 색상이 다양하며 실내와 실외의 턱에 설치하는 장애인 경사로 기준법을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반영구적인 철판을 사용하고 대기업 타이어 제조 회사의 원자재로 고무 보일을 제작하여 미끄러짐이 없고 고정력이 좋다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디딤판은 특허받은 제품이며 측면 경사 날개 옵션으로 휠체어와 카트가 어느 방향이나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약 200kg의 무게를 버틸 만큼 튼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디딤판은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대인들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 디딤판이라는 발명품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저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투자와 설계, 특허, 홍보까지 많은 부분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아 디딤판이라는 제품이 완성되었고 출시를 했을 때 많은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제품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만든 디딤판. 앞으로도 디딤판 같이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제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디딤판 수요가 확산이 되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의 특허를 출연해 대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짬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면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푸짐한 해물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얼큰한 국물은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결같은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짬뽕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 은퇴 후 노후 걱정을 하며 인생의 이막을 꿈꾸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황일수록 예비 창업자들은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선호한다는데요. 흔히 계절을 타지 않고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창업 아이템으로는 중국집 창업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집 창업은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요식업 창업 브랜드와는 달리 예로부터 삼겹살과 함께 한국인이 사랑하는 외식 메뉴로 꼽히며 창업 아이템으로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중식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해 직접 매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매장은 맛의 성지인 대구에서 45년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 탄생시킨 짬뽕 전문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짬뽕에 빠져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짬뽕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짬뽕 맛의 차별화를 위해 모든 경험을 녹여내어 우리 브랜드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대구, 제주, 수도권에서 3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대구 지역에서 검증된 점포 운영을 한 끝에 2021년 처음으로 서울에 진출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검증된 메뉴, 완벽한 노하우를 통해 제로에 가까운 배점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던하면서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높은 층고가 돋보이는 이곳. 2층에는 아늑한 분위기의 프라이빗한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 안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대체 어떤 짬뽕이기에 모두가 입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칭찬하는 걸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군침 도는 비주얼의 짬뽕 등장이요. 탱글탱글 쫄깃쫄깃함이 살아있는 면발에 오징어와 바지락, 홍합 등 신선한 해물과 고기, 채소가 한가득인데요. 여기에 불향 입힌 얼큰한 국물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짬뽕 맛이 되게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여기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완전 단골됐어요.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집이랑 확실히 육수 맛이 다르네요. 네, 깔끔하고 고기 향도 좋고 다시 올 것 같습니다. 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짬뽕. 그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대체 맛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맵기만 한 국물, 짜기만 한 국물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채소가 저희 매장의 주인공인데요. 모든 재료의 맛을 아주 충분히 끌어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센 불에 볶아 나온 진한 채소를 이용해 깊고 구수한 맛을 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짬뽕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 배합 양념이 필요한데요. 고춧가루도 종류에 따라 맛과 조리 특성이 다릅니다. 여러 종류의 고춧가루를 특별한 비율에 맞춰 배합해 쓰고 있으며 날씨와 계절에 따라 신경을 써서 고춧가루 배합 비율을 관리합니다. 또한 갖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비법 양념으로 특별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조리를 시작하는 주방장. 능숙한 웍질로 각종 해물에 불맛을 입히는데요. 진한 맛을 내면서 고춧가루가 타지 않도록 불과 웍을 조절하는 스킬 또한 이곳만의 맛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인기 메뉴인 짬뽕 외에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돼지고기에
바삭한 튀김옷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탕수육과 매콤한 맛의 고급 중화 요리인 깐풍기 등 다양한 메뉴가 있으며 항상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중식과 양식을 퓨전한 색다른 메뉴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저희가 런칭한 중화 버터 라이스가 있습니다. 중식당의 일반적인 볶음밥이 아닌 양식 조리법을 곁들인 볶음밥으로 지속적인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젊은 세대에 어필 가능한 탕수육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심을 저격할 수 있고 SNS에 올리기 좋은 메뉴가 맛집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레몬크림 맛의 탕수육과 숯불가미 맛의 탕수육, 칠리맛 깐풍기를 런칭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코로나19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는데요. 교육 전용 조리장을 제공해 3주간 전문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레시피 교육을 위한 체계화된 레시피북 및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상권 분석을 지원하며 매장 창업을 위한 전문성이 있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합리적인 견적부터 매장 짓기 리스트까지 지원합니다. 매장 오픈 후에는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파견해 어려운 점을 도와주며 초기 가맹 신청 점주의 가맹비 면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요리인 짬뽕. 만약 짬뽕 창업을 고려한다면 한결같은 맛으로 고객에게 사랑받으며 가맹점주와 상생해 나가는 짬뽕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 공기 살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 각종 유해 물질을 파괴해서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 살균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 같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기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공기 전파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대중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려면 밀폐된 공간의 방문을 최소화하거나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재순환된 공기를 흡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을 흡입할 확률도 커지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감염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데요. 실내 공기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 살균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생활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프리미엄 수익가전 전문회사. 이곳에서 공기 중 떠다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살균할 수 있는 공기 살균기를 국내에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삶의 질을 향상시킬 프리미엄 브랜드를 발굴하여 국내에 21년 동안 유통 브랜딩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인 리더로서 사람과 건강, 환경을 생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사명으로 혁신적인 브랜드와 제품을 발굴하며 직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인들이 흥미를 느끼고 행복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며 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이곳. 3년 전부터 아일랜드 기업의 공기 살균기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2000년 이후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 힘들게 보내고 있으며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방역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입자가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염이 되는 데다 전염력이 커서 약 48m 떨어진 거리에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중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살균해 안전한 실내 공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기 살균기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공기 살균기는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알레르겐 등 각종 오염물질을 파괴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중 먼지나 곰팡이를 필터로 걸러내는 일반 공기청정기와 달리 특허받은 플라즈마 기술로 대기 중의 병원균까지 즉시 파괴해 살균된 공기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선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와 다른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는데요. 기체 상태의 물질에 계속해서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이면 이온 핵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입자들의 집합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태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기술에 4000V 고전압을 가해 플라즈마 필드를 형성시켜 각종 바이러스 및 유기 물질이 통과하는 순간 살균 파괴하는 기술입니다. 이곳의 공기 살균기는 콤팩트한 크기로 벽면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도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또한 필터나 살균 약품, 램프 등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구조로 사용과 관리가 편리하고 25W의 저전력으로 24시간 연속 가동해 실시간 공기 감염 안심 구역을 제공한다는데요. 이러한 공기 살균기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품질보증 7개와 환경경영 품질보증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내외에서 검증받은 유럽 CE, 미국 UL, 국내 KTL을 비롯해 미국 FDA 의료기기로 승인받아 제품력을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미국 연구기관에서 공기살균기 관련 코로나 제거 테스트 결과 바이러스가 약 99%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미 세계 50여 개국에서 공기살균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대학교를 비롯해 다중시설과 구급차에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발생했을 때 구급차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국내 구급차에 공기살균기를 의무 설치하게 되었고 FDA 인증받은 아일랜드 기업의 공기살균기가 채택되어 구급차 내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여러 연구기관과 병원 등에 설치하여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간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각종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는 공기 살균기를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산학협력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대학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 대학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 기술의 발전과 산업 융복합화로 인해 대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이런 과제를 풀려면 무엇보다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대학교.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산학협력 고도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 창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맞춤형 현장 교육을 이수한 후에 배출된 학생들이 그 기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격과 기술이 겸비된 전인교육이라는 건화기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중견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4차 산업 트렌드에 맞춰 총 11개의 협약반을 만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취업생들의 경쟁력 확보와 산학 밀착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의 30여 개 과 중에서 11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전기과, 전자과, 정보통신과, 디자인융합학과, 실내디자인과, 스포츠과 이런 학과들이 11개의 협약반을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협약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 포진돼 있는 200여 개의 협약기업과
1,300여 개 가족기업과 함께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창의융합 디지털 디자인 협약반과 성남시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 창의융합 프로젝트의 성과 전시 및 경진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실무 경험 축적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외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수상과 방송을 통해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에 우리 졸업생이 취업하여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구인난과 학생들의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5개 기업과 함께했던 규모를 올해는 22개 기업으로 늘려 진행한 창의융합 프로젝트. 제품 디자인과 더불어 기업을 홍보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포스터와 로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성남시 지역 유관기관 입주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디자인 영역의 애로사항과 부족한 부분을 학생들과 교수진이 산업체 인사와 함께 해결하고 채워나갔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기업과 잘 풀어나가고 그러한 시간을 토대로 실무 경험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게 되어서 그러한 점이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원스톱 기업 지원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산학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는데요. 상관학 교육 협력을 통한 주문식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산학 일체형 교육을 만들어 상호 상생 발전과 교류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학생과 산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 앞으로도 산학협력으로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는 원하는 기술 인력을 채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대학의 링크 플러스 사업은 학생들의 현장 맞춤형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기업과의 연계가 조금 더 강화되는 링크 3.0이라는 사업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원스톱 기업 지원 시스템 등을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조금 더 내실화시키고 또 배출된 학생들이 기업에 빠르게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름과 탄력 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피부 고민인데요. 이에 요즘에는 안티에이징 시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서도 턱 및 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윤곽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져오는 노화는 누구든 피할 수 없는데요.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부위는 바로 피부라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물론 피부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얼굴살이 아래로 처지거나 이중턱이 생기게 된다는데요. 이러한 피부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심할 경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사회생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이처럼 피부 노화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경우 꾸준한 홈케어 관리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보다 적극적인 안티에이징 시술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티에이징 시술이란 주름이나 피부 처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항노화 시술을 말합니다. 피부 노화나 잘못된 생활습관,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등은 전반적인 피부 처짐과 이중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가정용 뷰티기기를 통한 홈케어만으로는 피부 처짐과 이중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안티에이징 시술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시술을 크게 리프팅 시술과 주사 시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프팅 시술에는 고주파, 초음파 등 에너지를 이용한 리프팅과 녹는 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이 있다고 합니다. 주사 시술에는 팔자주름 개선을 돕는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그리고 윤곽 주사가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지방세포를 파괴하여 지방세포의 감소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으로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가 선호된다고 합니다.
흔히 이중턱이라고 불리는 턱 아래쪽의 지방층은 얼굴 라인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턱 밑 지방은 노화나 체중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서, 즉 체형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어서 단순히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중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술입니다. 턱 밑 지방 개선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사제. 주성분은 무엇이며 원리는 어떻게 작용되는 걸까요?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는 체내에서 지방을 유화시켜 분해하는 2차 담즙산인 데옥시콜산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를 턱 밑 지방 부위에 피하 주사하게 되면 지방세포막을 파괴하여 지방세포 수를 감소시키는데, 이러한 비가역적 지방세포 파괴 작용 기전으로 턱 밑 지방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콜라겐 합성 기전을 통해 피부가 처짐 없이 탄력적으로 유지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 시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술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노하우를 지닌 의료진에게 상담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우선 사진 촬영을 통해 시술 전 상태를 기록하고 환자의 턱 밑 부위를 꼬집어보고 피부를 당겨보고 찡그려보게 해서 지방의 정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후 시술 부위를 표기하고 신경 위치 등 주의해야 하는 시술 금지 부위를 파악한 후 시술을 진행한다는데요.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는 지방세포와 작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피부 처짐이나 근육의 늘어짐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 이중턱에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술 부위인 턱 밑에는 신경 및 다양한 구조물이 존재해서 시술 부위와 시술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받기를 권장합니다.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 시술 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통증 관리를 위해 주사 전 마취 또는 아이스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후 표시해둔 주사 부위에 1cm 간격으로 주사제를 투입하면 끝이라는데요. 시술 시간은 2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지방세포를 파괴하고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 매끈한 턱 라인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를 비롯한 안티에이징 시술은 올바른 시술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술 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 시술 후 시술 부위에 통증, 붓기, 멍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며 통증과 붓기는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의 성분인 데옥시콜산의 지방세포 파괴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시술 부위에 냉찜질 또는 처방에 따른 진통제 복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증 증상이 지속되면 주치의와 상담받기를 권장합니다. 아울러 시술 이후 약 2, 3일 동안은 사우나나 마사지, 자외선에 대한 노출을 비롯해 음주와 흡연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싱겁게 드시는 것이 부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얼굴에 살이 많아지거나 볼살이 아래로 처지면서 생기는 이중턱으로 인해 턱 밑 지방 개선 주사제를 고민한다면 시술 전 피부 상태에 관해 충분히 상담한 뒤 시술에 대한 주의사항과 사후 관리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중하게 시술받길 바랍니다. 최근 K푸드 열풍이 불면서 세계 각국에서 김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치로 만든 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치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주스로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드라마와 K-팝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한국 음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미국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음식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데요. 이제 세계 각국에서 라면이나 과자 같은 한국 인스턴트 음식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불고기나 김치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을 찾는 외국인도 많아졌다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김치 과자나 김치치킨 같은 김치로 만든 다양한 식품도 출시되고 있다는데요.
강남에 위치한 한 다이닝 라운지. 감각적이면서 모던한 인테리어와 함께 승마 콘셉트의 다양한 소품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샌드위치와 리조또를 비롯해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 브런치로 즐기기 좋은 요리를 선보인다는데요. 디너 코스에는 여러 요리와 궁합이 맞는 주스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백김치 주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백김치를 착즙한 김치 원액으로 달지 않고 식물성 유산균이 살아있어 건강한 주스라고 합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근데 김치 주스 해서 처음에는 어떤 맛일까 좀 거부감이 들진 않을까 했는데 너무 익숙한 맛이기도 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가 왜 세계인들한테 사랑을 받는구나 알 것 같아요. 우선 먹을 때는 참 시원하고 이렇게 좀 속이 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김치라는 게 굉장히 이게 장에도 좋고 면역력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몸에 너무 좋은 음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음식에 또 잘 어울리고. 네.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 백김치 주스. 최근에는 파우치 형식으로 포장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백김치 주스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저는 원래 식품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패션 전문 브랜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산업도 했었는데 이제 워낙 해외 출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 가면 워낙 제가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한국 음식이 그립죠. 그래서 되게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이 뭐가 없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튜브 고추장 뭐 이런 것도 갖고 다녔죠. 그래서 김치가 그립잖아요. 근데 냄새 나고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김치를 좀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실제 이제 김치가 뭔가 느끼함, 개운함을 잡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는 뭔가 마시고 싶은 김치, 동치미 국물 뭐 이런 것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치 고유의 강한 맛 때문에 다른 요리와 쉽게 어우러지지 않는 특징을 고려해 백김치를 활용하여 백김치 주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백김치를 주스로 만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김치는 이제 대표적인 그 발효식품이잖아요. 이 발효식품의 특징은 이 계속 그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컨디션의 맛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배추로 같은 양념으로 해도 다 맛이 제각각 틀리고 또 어떤 배추냐에 따라 틀리고 어떤 양념이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맛있는 배추의 컨디션, 배추김치의 컨디션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갈아서 백김치 맛을 낸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이 김치 국물을 돈 주고 사 먹나 이런 인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이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적합한 맛을 냈고 국제 특허를 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좋은 반응들을 해주셔서 지금 뿌듯합니다. 백김치 주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품질 좋은 국내산 배추로 백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그 후 일정한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한 중요한 과정인 발효와 숙성 과정을 2주 동안 거치고요. 기계를 통해 갈아서 즙을 낸 후 한 번 더 숙성시켜 포장하면 끝! 밀폐 용기에 담아지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쉽고 백김치 건더기가 밑에 깔려 있어 흔들어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최대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데요. 김치 특성상 가급적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 김치 하면 우리가 빨간색을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백김치로 만든 주스입니다. 그래서 동치미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동치미는 이제 국물의 개념인데 이 백김치 저희 주스는 백김치를 잘 담궈서 특히 국내산 재료로만 합니다. 이거를 갈아서 착즙한 온전히 오롯이 착즙 원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씹어서 먹지 않고 마시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가공된 음료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김치의 유형이 바뀐 마시는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푸드의 대명사인 김치의 세계적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는데요. 앞으로도 백김치 주스 같은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길 기대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한국 상품들을 해외에 보내냐인데 저는 한국 식품도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K푸드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시도의 제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먹기에 쉬운 제품들 그리고 편한 제품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김치 주스 이외에도 저는 지금 몇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한국 식품을 해외에 많이 선보이고 싶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선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부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기부 플랫폼을 통해서 투명한 기부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기부 문화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비영리 조직들도 함께 성장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부 관련 비리 및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부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부 참여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 사이에서 기부금을 받고 사용하는 기부단체에 대해 신뢰도가 매우 낮아진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기부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으로 기부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안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바일 앱 형태의 기부 플랫폼을 선보였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지불결제 산업에서 꼭 필요한 포스 시스템 그리고 ERP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수많은 가맹점들이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서 온라인 상점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상점 중에서 키오스크라든지 비대면 결제가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결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나라가 되는 것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지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곳. 최근에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블록체인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등 여러 업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은 기부자의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이 투명하게 기록 및 저장되어 수혜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기부자가 플랫폼 내에서 지역 설정 시 설정된 지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와 모금 캠페인이 검색되어 실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확인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부 앱에서는 출석 체크 및 기부 시 리워드 등을 앱 내의 활동을 통하여 기부 포인트를 모을 수 있고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어 기부의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복지몰과 연동을 통해 복지사가 직접 물품을 구매한 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복지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은 기부자들이 집이나 생활 근거지 등 원하는 지역의 기부처를 스스로 선택해 물품이나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앱이라는데요. 현재 기부 문화가 대형 기부단체에 집중돼 있어 소외당하는 지역단체에도 기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부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부 서비스와 속속 결합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부 플랫폼을 통해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최수철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부 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의 규모는 늘고 있지만 기부를 하는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부 시장의 모금액 중에서 90% 이상이 상위 1%의 대형 비영리 단체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부자의 숫자가 줄고 기부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부금 사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 과정을 투명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IT 기술업체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의 어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기업, 그리고 결제기술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좋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그곳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으세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심분립, 신뢰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협력사, 고객사가 신뢰를 구축하고 그 일을 굳건히 지켜나가면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성장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예, 우선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본업인 지불결제 산업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마켓에서도 인정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번에 개발해서 출시하게 된 기부 플랫폼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생기는 대표적인 노화 현상으로 노안과 백내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안과 백내장의 증상은 무엇이고 두 질환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 길어진 노년층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관리와 함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눈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관으로 노인성 안질환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는 노안을 꼽을 수 있는데요. 눈의 구조물을 설명할 때 항상 카메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데요. 카메라에서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렌즈가 하듯이 우리 눈에서는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정체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면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 두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정체낭의 탄력성의 저하,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되어 조절력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노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노안이 나타나는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전자기기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노안은 물론 백내장 증상이 발생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백내장이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는 것을 말하며, 백내장이 발생한 위치와 정도에 따라 시력 저하를 비롯해 빛 번짐, 색각 감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백내장은 노화가 진행되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요. 노화 이외에도 백내장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당뇨병,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전신질환이 동반된 경우, 포도막염, 녹내장 같은 심한 안질환이 있는 경우, 자외선, 적외선,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 안내 수술이나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은 경우에 백내장의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안과 백내장 두 질환 모두 수정체의 변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발병한 경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백내장 치료는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수정체를 대신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삽입하는 인공수정체가 단초점인 경우에는 백내장만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구내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를 근거리, 중간거리, 먼거리로 일정량을 분배하여 각 거리에 정확하게 초점이 맺히게끔 도와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최소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수술에 걸리는 시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다는데요. 하지만 인공수정체가 다양하고 자신의 눈 상태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검진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하기 전 환자의 병력과 동반된 전신질환의 유무 및 약물 부작용에 관해 문진한 후 노안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시력, 굴절, 각막, 안압과 같은 기본 검사는 물론 안구, 광학, 단층 촬영 등 70여 가지의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화된 렌즈를 선택한 후에 수술이 진행됩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안구 노화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만약 노안과 백내장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이관훈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노안 백내장 수술 시에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눈의 상태 및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수정체는 단초점부터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특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 환자의 직업, 나이, 그리고 생활 패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그의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수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노안 백내장 수술은 무봉합 수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약한 충격에도 창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삽입된 인공수정체가 낙내에 고정되기 전에 약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어서 수술 후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약 일주일 정도는 평소처럼 세안을 하는 것보다는 눈꺼풀 세정제로 눈 주위를 닦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수면 중 혹시 모를 외상에 대비해서 안대를 착용한 상태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땀이 나는 격한 운동이나 수영 같은 운동은 한 달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혹시 모를 염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는 금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안, 백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같은 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음주와 흡연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과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 등 눈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강한 자외선은 수정체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어서 노안, 백내장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외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노안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10분 정도 먼 산을 쳐다보고 눈을 감는 등 눈을 주기적으로 쉬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물때가 자주 끼는 곳 하면 욕조나 세면대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우리가 씻는 욕실화에도 물때가 자주 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때가 낀 욕실화를 신었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은 세척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욕실화를 간편하게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에 욕실화를 넣은 후에 과탄산소다를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거품이 올라오면서 물때가 말끔하게 제거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